책을 내셨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 여러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책 내용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책과 관련한 어떤 의견, 그러면 이 책 발간 이후에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의문 이런 게 있을 테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먼저 그 본인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래도 탄핵 결정이 선고가 나기 전까지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 오늘 책이 발간되는 날이죠. 그래서 뭐 아까 영상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책을 사려고 줄줄 서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서재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오늘 나와서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미 소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정도의 사람들이 조금 좀 주목받은 내용도 있거든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계엄 뭐 다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정리가 된 이후에 국민의 의원들과 접촉을 해봤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술자리에 함께한 의원들 상당수가 윤 대통령이 사적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화풀이하듯 하곤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본인이 만난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윤 대통령이 사적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막 화풀이하듯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심일지 몰랐다면서 의원들이 씁쓸해했다. 이런 얘기가 담아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계엄 얘기를 이미 듣긴 했는데 설마 하겠어 했는데 진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이재명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인데 계엄이 벌어졌네요. 막 이런 거예요. 시간은 우리 편이었는데 이게 계엄을 왜 한 겁니까? 약간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답니다. 김철현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도대체 계엄을 왜 했는지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걸 이재명 대표 얘기와 같이 거론한 거예요. 이거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선거법 항소심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633 원칙을 하더라도 뭐 1심에서의 어떤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나름대로 조금 나쁘진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 선포함으로써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좀 사라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 사실 계엄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얘기하기 계엄의 이유가 야당의 어떤 폭거 폭주 이런 걸 큰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니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건데 왜 했는가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지금. 결국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조기 대선을 통한 뭐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건 맞는데요.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러 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지는 중에 어쨌든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착할 게 아니고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도 놓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보면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지금 또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할 만큼 굉장히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이 코너에 몰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야당의 어떤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결국 계엄이라는 어떤 충격적 방식 또는 그것을 통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빼고 자꾸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대통령이 나머지 우리 일반 국회의원하고는 소통을 했지만 정작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저 얘기는 의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를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 본인이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만약에 직접적으로 들었더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조금 국정을 어떻게 조금 여당으로서 좀 거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윤한 갈등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그 원인에 한동훈 전 대표도 크게 할 말은 없다. 나름대로 집권당의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거 납득을 못 하겠다.
전 이 김철영 교수님 그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건 집권당 당시 대표로서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남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계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같이 섞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늘 이른바 이런 표현이 정치권에 나왔습니다. 개 논쟁이라고. 개 논쟁.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서도 개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에서도 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이른바 이 논쟁을 그럼 시간 순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의 내용이 알려졌어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그러면서 만약에 집권하고 뭐 그렇게 되면 계엄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질문 받았잖아요. 기자로부터.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받아치죠. 그래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글을 또 올려요. 이 개 얘기한 걸 딱 잡죠.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개입니다. 그러면서 딱 붙여요.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 오늘 재판 날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은 고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험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러자 오늘 민주당에서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솔되게 반성도 하고 네. 그러면서 비전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분이 대권을 꾸겠다면서 나온다는 분이 또 이 제1야당 대표 공격하면서 그 얄팍한 지지층에 호소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지현 부위원장.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고 오늘은 이른바 이제 이 논쟁, 언쟁 설전을 하면서 또 개 받아쳤어요. 뭐 개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책에도 굳이 썼는데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라든지 뭐 시기 다 부적절한 것이죠. 뭐 대선 후보로서 가장 무서운 후보는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면 인정은 할 수 있지만 또 계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한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계엄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예를 들어 북한군이 뭐 쳐들어왔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회의록도 작성하고 또 부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회 이제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런 절차를 당연히 가지겠지만 본인의 사법적인 그 결과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망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전 이제 국민의힘 대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상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증언하잖아요. 보면은 뭐 국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고 혹시 줄 탄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탄핵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의원들 모아서 술 마시면서 계속 비상계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20년을 모신 상사라면 그것을 막을 기회는 저는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은 또 책을 쓸 게 아니고 사죄를 할 시기에 책을 써서 대선 행보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를 떠나서 인간적 도의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가 아니고 이분은 거짓이 먼저인 것 같아요. 호평이 아주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니 왜 합니까? 약간 지적인데 이런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책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셈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때 친한계로 통했지만 이제는 친한계에서 이탈한 여당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묘한 얘기를 하나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친한계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네. 단톡방을 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추정컨대 뭐 경선을 앞두고
친윤이었던 분들과 좀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가 이른바 당내 지금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과 친윤계 정치인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하는 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와 압박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묘한 상황인데 이 한동훈 전 대표 책에는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예요. 인간적인 괴로움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그동안 친윤 갈등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다. 그렇지만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먼저다. 사적 이념보단 공공선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갈등 벌인 거 저도 인간적으로 괴로웠습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김초영 교수님. 친윤과의 관계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갈등의 시간이 길었거든요. 친윤과 친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향후에 관계 개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김상욱 의원이 지금 보면 그때 예. 탄핵 찬성 입장을 할 때 그 한동훈 전 대표 그때 빨간 목도리를 예. 제시하는데 걸어줄 사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상욱 의원은 방금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 끝마디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세히 모르겠다.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의 어떤 단톡방에서도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다 그렇기 그러죠? 때문에 사실은 친한계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파문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의 어떤 내부 어떤 정보를 전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친윤계하고 친한계는 사실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이거든요.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보면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 큰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로 나누게 되면 탄핵 찬성한 파하고 예. 탄핵 반대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아마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는 다르게 지금 보수 결집하고 있고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친한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도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제약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친윤계에서 친한계하고 관계 회복을 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뭐 예를 들어 뭐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관계 개선이 설정이 될 수 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제2의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첫 번째 유승민 프레임 다음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딱 제2의 유승민 프레임에 딱 걸려 있기 배신자 프레임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떤 뭐 책을 출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해 나가는 행보도 보면 굉장히 조금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요. 오늘이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시 결심 공판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딱 맞춰서 본인이 탄핵을 찬성했고 앞으로 어차피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니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그 계산하에 나왔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책을 출간하고 앞으로 이제 북 콘서트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말씀드릴 것처럼 북 콘서트를 수도권에서 할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의 어떤 가장 텃밭인 대구 TK부터 가봐라. TK부터 가보면 거기에 탄핵 반대 여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예. 얼마나 높은가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본인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그 정면 돌파할 만한 그런 의지나 어떤 정치적 영향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콘서트를 한다면 예. 수도권이 아닌 TK부터 가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지원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뭐 지금 이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친한계와 친윤계의 관계 대선 이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저도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도 뭐 대구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면 이제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 만나 보면 유승민, 뭐 한동훈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거부감이 월등합니다. 아 요즘에 예, 정말임 그런 얘기 심각하게 들으십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동대구역 앞에서 예. 한번 북콘서트 한번 해보시면 어떤 반응인지 체감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뭐 친한계와 뭐 이렇게 친윤계와 이렇게 사이를 이제 그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국민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 본인이
전 비대위원장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4월일 때 김포가 서울시가 된다고 했죠. 예, 지금 무슨 꽃이 피면 뭐 이런 그렇죠. 일이 목련이 피면 그래서 목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때 정치개혁이라고 했던 말이 사실은 북콘서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구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보궐선거 했을 때는 당이 이제 비용을 반납해야겠다. 지금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한 5개 정도 귀책사유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대구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했던 달서병 시의원 선거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는 것이 친윤계와 사회를 가깝게 하는 것보다 국민이 먼저의 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고 정치인의 한동훈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가 오늘로써 이제 시작됐다 평가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설전으로 첫날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주목을 받은 내용 전해드렸고요.